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강원도 태백산을 다녀왔습니다. 저녁을 밖에서 먹고 집에 와가지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지금 머리도 겨우 말려놓고는 오늘 꼭 이 영상을 찍고 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자고 나서 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약간 이 감정이 반감이 되잖아요. 지금 같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얼른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등산을 하면서 또 새롭게 제가 생각한 것들이 있어서 그걸 또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었고, 또 등산하면서 생각난 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겸사겸사 리뷰할 겸 제가 좋았던 부분을 또 한번 낭독해보고 저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그러려고 좀 부랴부랴 준비를 했습니다. 일본 작가 고다 아야 나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 동네 서점에 가끔 가는데 사실 제목 딱 보고 골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소영이라는 식물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 책 추천 글을 남겼더라고요. 추천사를 좀 읽어보면 나는 식물을 종 단위로 이야기할 때가 많다. 내가 그리는 식물 세밀화 또는 종을 식별하기 위한 그림이다. 나는 줄곧 종보다 더 촘촘한 단위, 이를테면 북한강변에 선 버드나무, 어느 수목원 박물관 앞 복자기 나무처럼 개체로서 식물을 이야기하길 꿈꾼다. 하나의 종 이전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내내 나무를 개체로 이야기한다. 도쿄 에도가와의 절에 있는 소나무, 미에현 스즈카의 전원 속에 있는 녹나무, 후쿠시마현의 도로 옆 밭에 있는 삼나무. 작가의 시선은 눈앞의 나무 한 그루에서 시작해 일본 전역의 나무와 식물계, 더 나아가 환경과 인간에 대한 사세계까지 이른다. 이 책은 에세이 같기도 하고 도감 같기도 하며 긴 시와 같기도 하다. 나무의 이야기 속에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흐른다. 가을 숲을 묘사하며 다가올 겨울을 예감하고 지나온 여름을 기억한다. 그야말로 이 책은 내내 오묘하다. 나는 이 책이 나무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추천 글 너무 좋지 않나요?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적었던 메모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짧게 이런 메모를 남겼네요. 작년 12월에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을 통해 나를 더 알게 된다. 난 글을 읽으며 상상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말이다. 작가는 꽤 덤덤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의 결핍을, 언니의 죽음을. 그게 자연스럽게 나무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녀가 어떤 눈으로 나무를 바라보는지 읽어내려가면서 나도 자연스레 나를 바라본다. 또 좋은 책을 만났다. 이런 만남은 너무 즐겁지. 네. 여기 목차를 보면 총 몇 그루야? 되게 다양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나무와 관련된 자신의 에피소드를 적기도 하고 읽다 보면 진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나무에 그림이 그려지고 저도 나무를 다시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편백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51페이지. 편백나무가 우수한 목재라는 사실은 분명하고 그 점은 오랫동안 전해오는 상식이니 그 사실이 젊은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되었대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편백나무를 목재라고만 알고 살아있는 편백나무나 서있는 편백나무, 가지와 잎이 달린 편백나무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목재로서의 가치를 국가대표로 인정해 줄 거라면 마찬가지로 그 나무가 목재로 쓰이기 이전에 살아있는 모습에도 관심을 보여야 마땅하거늘 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인가? 왜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숨결을 기억해주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감수성은 이제 소멸해버린 걸까? 생명의 씨를 읊으며 산과 들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생애를 마치고 아름답고 튼튼한 목재가 된 모습 둘 다 사랑스러워하는 마음을 젊은이들이 가져주길 간절히 바란다. 나무가 사실 우리 주변에 굉장히 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벚꽃나무 이런 거 말고 되게 이게 모양이 딱 봐도 눈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나무들은 가서 이렇게 좀 지켜보지만 그 나무의 사실 잎이나 줄기를 보지 나무의 기둥을 막 자세히 보진 않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나무를 좀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가 나무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 목록에 내가 좋아하는 나무가 있으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플라타너스 나무도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큰 플라타너스 나무의 잎이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쫙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꼭 물속에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움직임이 되게 커요. 잎이 커서 그런지. 그래서 플라타너스 나무 굉장히 좋아하는데 작가가 그 나무의 무늬나 나무 껍질을 관련해서 얘기한 에피소드가 이제 98페이지에서 시작되는데 제목을 나무의 기모노라고 지었어요. 면직물 하나에도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나무 껍질도 아주 비슷한 종류가 많아서 곤란하다. 이러면서 이제 나무 껍질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플라타너스 얘기를 하거든요. 기모노에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3페이지 보면 관점에 따라 얼룩무늬 기모노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플라타너스도 아름답다. 나는 플라타너스의 기모노에는 직물 본연의 아름다움보다 나렴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삼나무의 줄무늬, 소나무의 무늬, 은행나무의 주름 등은 직물을 짜서 만들어낸 무늬지만 플라타너스는 직물의 깊은 맛이 없는 대신 염색물의 재미와 정교함이 있다. 한 번에 싹 벗겨내지 않고 조금씩 차례대로 벗겨내기 때문에 빛깔의 농담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엷은 갈색, 그보다 조금 더 짙은 갈색, 초록색이 도는 회색, 이 네 가지 색이 반점을 이루고 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염색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어때요? 재밌죠? 재밌을 것 같죠? 진짜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기를 바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벚꽃나무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버드나무 말고 벚나무. 벚꽃나무 하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쁜 꽃잎만 보잖아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올해 봄에 벚꽃나무 좀 다시 관찰할 생각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름답고 오래된 벚꽃나무일수록 그 아래 뿌리가 정말 엄청나대요. 뿌리랑 나무 껍질이랑 이런 거요. 저 그거 관찰하고 싶어요. 올해 봄에는. 읽어볼게요. 보러 간 날이 때마침 꽃이 절정을 이룬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 행복했다. 신대 벚나무라 불릴 만큼 얼핏 보기에도 오래 묵은 느낌이 나는 거목으로 밑동은 뭐라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벚나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기묘한 모습이었다. 돌덩어리 같은 형태와 빛깔을 띠고 있었는데 혹 모양의 불룩한 돌기가 뒤얽혀 거칠고 음산해 보였다. 꽃은 모양도 곱고 빛깔도 고운 데다 꽃이 달린 모양새도 운치가 있어 아름다운데 한 번 밑동으로 시선을 옮기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꽃은 오래 피어난 어린 생명인데 뿌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묵은 생명이다. 다소 충격적인 대비다. 울퉁불퉁한 돌덩어리 같은 뿌리가 저 높은 가지 끝에 가련하지만 고운 꽃을 피워내고 있다. 아름답다고도
믿음직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마냥 들떠 있을 수 없는 오래된 나무의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무서움을 감지한다. 진짜 표현 멋있죠? 어린 생명과 묵은 생명의 충격적인 대비. 이걸 보고는 올해 봄에 벚꽃나무를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나무에 대한 이 시선이 좀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아마 내일 나가면서 나무를 볼 때 자세히 보시게 될걸요? 이 책은 해설도 되게 좋아요. 해설을 보면 작가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 이 저자분 고다아야라는 작가분은 1990년에 8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1992년에 이 책이 유작으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참 좋죠? 이 책에 제가 표지를 모아놨을 텐데 모아놨었어. 안 버렸다. 제가 이 책을 골랐던 결정적인 문장이 사실은 여기 띠지에 있었네요. 이거 책 보자마자. 고다야가 NHK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1977년 인터뷰 중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즐거움 하나를 발견하면 그것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뭇잎이 산들거리는 그런 아름다운 움직임. 그건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좋죠. 이렇게 자기만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작가분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시선을 가지고 싶거든요. 네, 노력하다 보면 또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의 태백산 이야기를 또 잠깐 하자면 진짜 제가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느낀 그런 날이었습니다. 사실 저 지금 하나도 안 힘들거든요. 그리고 오늘 진짜 등산이 정말 수월했어요. 아까도 같이 간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이 허리에서 허벅지까지 가는 그 근육이 딱 잡고 있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 진짜 나 이제 운동이 다 됐네라고 느낀 순간이 뭐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제가 몸을 이렇게 막 풀고 준비 운동을 하는 저를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태백산 정상에서 이렇게 바람 피해가지고 웅크려가지고 막 밥을 먹었잖아요. 라면 먹었거든요. 라면을 막 먹고 이제 조금 오랜 시간 앉아있으니까 딱 일어나니까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그때도 또 몸을 이렇게 쫙 풀고 있는 저를 보면서 와, 나 진짜 운동하는 사람 다 됐네. 몸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나 다시 이제 움직일 거야. 이제 다시 움직일 거니까 좀 풀자 이러면서 막 허리 돌리고 팔 펴고 다리 한 번씩 펴주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정말 수월했어요. 특히 정상까지 벌써 정상이야 할 정도로 숨도 하나도 안 차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돼서 등산하는 게 힘들지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이 어딜 향하겠어요. 주변을 계속 보는 거죠. 이맘때쯤에 이렇구나. 그래서 2월이니까 아직 날씨는 겨울이지만 사실 입춘이 다 지났잖아요. 봄이란 말이죠. 봄의 시작이 이미 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 사이에 이렇게 막 새싹 돋아나려고 이렇게 꽃이 피려고 이렇게 막 몽울이 막 져 있고 그리고 날씨 같은 거 막 바람도 막 더 보게 되고 빛의 각도도 보게 되고 여기 나무는 이런 게 많구나 이런 거 막 보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풍경 경치 이런 걸 관찰하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쭉 뻗은 나무의 끝을 막 바라보면서 와 멋있다 이러고 저 나무는 어린 나무네.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나무네 하면서 나무들을 되게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크고 두꺼운 나무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두 팔 쫙 펼쳐가지고 안으려고 해도 안아지지 않는 그런 큰 나무도 구경하고 괜스레 그 나무 껍질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그 나무를 오래 바라보고 있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 책이 생각이 난 거였죠. 그리고 거기 이제 등산객들한테 길들여진 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작은 새들이 진짜 한 요 정도 되나? 진짜
주먹보다도 훨씬 작은 새들이 소리를 막 내요. 쉼터 쪽에서.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막 가지에 앉아서 애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닐 소리를 막 내니까 애들이 이쪽으로 슝슝 이렇게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온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부셔가지고 이렇게 피고 가만히 있으니까 새들이 날라와요. 날라와서 톡톡톡 가져가는 거예요. 그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또 한참을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가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또 뭐 있었지? 네, 여러모로 참 좋았던 급 결정된 태백산 일정이었지만 참 좋았다는. 근데 이제 허벅지 쪽에 근육이 이렇게 딱딱하게 차 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좋은 거 맞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가 기대되냐면 이따가 새벽 수영을 제가 가잖아요. 수영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물을 잘 밀어낼 것 같아요. 힘 좋게. 그래서 엄청 기대됩니다. 등산하고 나면 막 몸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냥 너무 개운하고 오늘 그래도 꿀잠 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막 갔다 온 이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빨리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카메라를 켰는데 뭐 말을 횡설수설 하지 않았나 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튼 이 나무책을 추천한다. 한번 나무를 좋아하시면 읽어보셔라. 그리고 겨울에 태백산은 꼭 한번 가보셔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